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차량은 투싼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미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끝! 걸린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죠.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요거는 핸들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튼식 기어 노브, 드라이브 놨다가 후진 놨다가 다시 파킹 놨다가 이런 식으로 기어를 변속을 해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울컥거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요. 자, 방향 지시등 소리, 문 자동으로 잠기고, 이렇게 정차 중에만 이 전기 모드로 변환이 돼서 하이브리드로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디젤 자동차나 아니면 가솔린 자동차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하셨다고 하면 여기서 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연비 자체도 디젤 자동차 수준으로 나오는 데다가 제가 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가장 놀란 점이 뭐냐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에 착석을 해서 저는 지금 천장에 거의 달랑말랑하죠. 근데 이거를 이 정도로 낮춘다고 하면 개방감이 더 좋아요. 저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보는 그런 시야가 나오는데 일반인의 그런 착석, 시트 포지션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개방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넣을 수가 있죠. 파노라마 루프 옵션을 넣은 차량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2열 헤드레스트, 2열 뒷좌석에 탄 사람이 바로 위에까지 개방감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미국에서 왜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를 다 포함을 해도 2021년 1분기하고 전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투싼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 기아자동차의 모델입니다. 시트의 착석감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그 독일 차들의 레이싱을 하기 위한 시트 포지션 같은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트 사이즈가 한국 사람들이 키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이 같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 현대자동차만 타봐도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탈 수가 없는 포지션이 아예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현대차, 기아차를 타보면 시트 포지션이 나쁘지가 않고요. 의자 방석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벅지가 확장되는 그런 시트가 좀 유행인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가 조금 짧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저의 엉덩이하고 꼬리뼈 쪽에 좀 무게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 승차감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막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계속 데미지를 받으니까 장거리 주행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인데요. 기본 방음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가정을 할 때 차량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차량 사이즈가 작아진 편인데 실내 공간이 넓다 그러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이 차량을 살펴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이 폭을 느꼈을 때 소형차나 소형 SUV의 느낌이 들진 않고요. 예전 산타페 정도 한 중형급 SUV 느낌이 들면서 뒷좌석 공간을 보면 엉덩이 방석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시트의 그 레그룸이나 포지션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투싼 하이브리드가 기본적인 승차감을 세단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SUV라는 걸 생각을 하고 타보면 이게 타이어가 막 엄청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간 게 아닌데도 주행 질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급격하게 하는 거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승차감을 좀 충격이 있구나.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어쨌든 다음 방지턱에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이 차량은 세단을 타던 분이 SUV로 투싼을 선택한다고 해도 금방 적응할 만한 요 정도 괜찮잖아요. 방지턱 그런 승차감이고,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개방감의 끝판인 것 같아요. 진짜 본넷도 살짝 보이면서 잠깐만 이 정도 높이, 여기서도 엣지 부분 때문에 본넷이 살짝 보이고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고요. 이 정도에서는 하늘이 보일 정도로 시야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요추 받침을 사용을 하고 시트에 앉아서 요 룸밀러를 보는 각도나 사이드 미러를 보는 각도나 이런 거를 재보면 사이드 미러가 끝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없고 광각 미러가 은근슬쩍 광각 미러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잠깐 봤을 때 그럴 때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냥 시내 주행 모드에서 이 정도 탈 때는 소음에 대한 거부감이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뭔가 그 프리미엄 자동차, 현대차의 프리미엄은 제네시스죠. 그런 지금도 쾅쾅 하는 소리 리얼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자동차를 딱 탔을 때처럼 문을 딱 닫았을 때 와 진짜 조용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안 걸리니까 그때 좀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연비에서 도움이 되도록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밟았다가 뗐을 때는 RPM이 바로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다시 가속 페달에 발을 댔을 때는 이게 반응이 느리지가 않아요. 가끔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들 중에서도 변속기가 조금 아쉬운 브랜드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연비 세팅을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가속 페달을 딱 밟았으면 그래도 한 1.5초 안에는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밟았는데 막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한 2, 3초 딱 됐을 때 우왕 하고 나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진짜 제일 별로인데 이 차량은 RPM 0 떨어져 있다가 조금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전기가 먼저 켜지면서 내연기관이 간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막 엄청 세게 밟을 때는 우왕 하고 늦는데 기본적으로 시내 주행이나 일반 주행을 했을 때 정도 속도를 낸다고 하면 충분히 빠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 부분이 제가 렉서스나 토요타나 혼다나 이런 차들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선도주자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특허를 다 내놔서 우리는 못한다, 뭐 돌아서 다른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가 그냥 무지해. 나는 그 관심도 없고 전기차고 뭐 내연기관이고 몰라. 근데 그냥 이 차를 받아서 좀 딱 가만히 있을 때 시동이 걸린 거야? 에어컨 소리 나는데 조용하네? 핸들은 돌아가네? 이러고 밟을 때 이럴 때 분명히 시동 부르륵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잘 몰라요. 여기서 솔직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이렇게 타면은 요때 요게 되고 요때 요게 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라디오를 켜건 아니면 음악을 켜건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차를 주행한다고 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반응이 좀 괜찮아요. 이게 핸들을 내가 조향한 만큼 똑같이 내가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솔직히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쉬운 내용이 아닌데 나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으면 이게 좀 경쾌합니다. 경쾌해요. 방지턱 이렇게 방지턱 충격 그냥 옛날에 막 SUV들 같이 꽝꽝꽝 하는 게 아니라 세단인데 단단한 차 뭐 그런 느낌. 투어링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SUV에서 진짜 예전에 정통 SUV 같은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는 진짜 인기가 없을 거예요. 인기가 없을 건데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처럼 SUV인데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차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건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제동 괜찮네. 제동 괜찮네. 여기 뭐 경기가 있는 차가 원래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미국 시장이 은근히 까다로워 가지고 좀 따지는 게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은근히 많습니다 거기도. 근데 그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중에 제일 많이 판매됐다.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가격으로 논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가격이 사실 투싼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제일 어려운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싸리 그냥 프리미엄카로 넘어가 버리면 고가차 살 사람은 사지 말라도 사는 거고 그 판매 비율을 봤을 때는 뭐 한 0.5%, 3%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차량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경쟁하기가. 사실 이런 거 안 된다. 약간 좀 으앙 하면서 나 힘 딸려 막 이런 느낌이네. 그런데 저는 진짜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 이걸 작정하고 좋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투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대 자체가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로 선택할 수 있는 투싼 모델하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이 정도인 투싼 하이브리드라고 치면 예전처럼 막 수입차가 할인 없이 이렇게 약간 배짱을 부리면서 판매했을 시기는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수입차가 흔해지고 있는 시기에 막 폭스바겐 같은 건 막 12% 할인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투싼 하이브리드보다도 폭스바겐 티구안이 더 저렴할 때도 있고 폭스바겐 티록 뭐 이런 차들은 진짜 얘보다 뭐 차값이 무조건 저렴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기 전에 아니 뭐 폭스바겐 같은 짱짱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볼보나 얘가 뭐 좋아도 뭐 그렇게 뭐 딱히 그러지 않을까? 수입차를 사는 사람은 무조건 수입차를 사고 그 내용이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나? 가격이 엄청 싼가? 옵션을 엄청나게 넣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기로만 평가를 하는 리뷰가 저희 오토소닉스 채널 특징이잖아요. 기본기로 평가했을 때 이 차량에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할 부분이 없어요. 네, 막 이거를 일부러 막 핸들을 이렇게 틀면서 과격하게 하고 급가속을 막 했다가 뭐 반응이 느리고 급제동했는데 뭐 좀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기본이 괜찮네요. 요새 보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막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품도 굉장히 상품성이 좋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큼 까다로운 사람들이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신차가 딱 나왔을 때부터 해갖고 막 사전 계약이 몇만 되고 막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막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게 비단 마케팅만의 효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길 뚫렸다? 방금 같은 길도 노면이 안 좋은 길을 일부러 가가지고 한번 좀 세게 달려본 거거든요. 근데 노면이 안 좋은 길에서도 이 정도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하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차선을 변경했을 때 느낌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나 아니면 좋은 점이 있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를 돌아서 고속도로를 진입을 해서 속도를 쭉 올렸다가 차선을 바꾸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네 차가. 네, 로터리 진입했어요. 평균적으로 타는 정도 속도에서 몸이 이런 식으로 쏠리는 게 있긴 있어요. 차가 승차감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커브길이 안 좋겠죠?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내리막 쪽에서 약간 탄력을 받았을 때 속도가 붙는 느낌이 굉장히 경쾌하고 꽤 빠르게 붙습니다. 가속을 쭉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이 길이 시멘트 길입니다. 여기 시멘트 길이 그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타이어들은 소음이 정말 심각하게 나는 길이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를 들으려면 규정 속도를 오버해야만 이렇게 이쪽에서 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리고 아예 그냥 규정 속도 밑으로 뒤에 차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에는 뭐 SUV는 바람 소리가 더 심하다, 뭐 소음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막상 딱 안 될 것 같아요. 소음이 들어오는 거는 트렁크 쪽에서 들어옵니다. 뒷바퀴가 트렁크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소음인데 이 파노라마 루프를 덮개를 열어놓고 주행을 할 때는 닫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 들리겠지만 차선 확 요 정도 할 때 약간 하면서 좀 그게 있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방향 지시등 켜고 세게 안 되겠다. 뒤에가 와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 차량을 과격하게 타서는 마음에 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소음이 분명히 트렁크 쪽에서 들립니다. 근데 60km 플러스 마이너스 시내 주행 속도에서는 노면에서 전반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소음이 나긴 나는데 뭐 조용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네 뭐 이런 정도라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규정 속도가 80km라고 가정했을 때 80km 언더의 속도에서는 트렁크에서 소리가 넘어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앞좌석에 탄 사람은 잘 몰라도 뒷좌석에 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좀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좀 오버를 해서 100km를 넘게 달릴 때
뭐 중부고속도로라던가 그렇게 100km 넘게 주행을 할 때는 바람 소리가 이제 첨부가 돼요. A필러 쪽 부근에서 하는 바람 소리가 첨부가 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 차량은 방음제를 다 뜯어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엔진에 저음이 없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타이어나 이런 쪽에서 구구궁 들려도 귀를 울릴 정도의 공명음이 발생되진 않아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주행을 해도 막 이렇게 머리가 띵하고 막 멀미하고 이런 느낌이 아닐 건데 소리 자체가 들려오는 게 하이톤이 아니라 막 중음이고 중저음이라고 하면 전기차나 이런 현대차의 가솔린 엔진에서는 되게 듣기 싫게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공진 때문에 그런 건데 다행히 이 차에서 들려지는 소음의 밸런스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직접적인 경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에서 한 급을 올려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근데 확실히 실내는 소렌토가 훨씬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차를 주행하는 주행 능력치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투싼 하이브리드가 나은 점도 있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자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전방 시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면허를 따서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탔을 때도 이 개방감 넘치는 시야가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굳이 시승을 하지 않고 전시장에 가서 앉아만 보셔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지턱을 그냥 이렇게 공사할 때 해놓은 거 이런 거에서는 충격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소리가 좀 이 차량의 기본 소리보다 크게 들려요. 좀 놀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방지턱을 넘을 때 옛날에 진짜 물렁물렁 거렸던 자동차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단단하게 넘어갑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커브 돌면서 해도 충격이 막 엄청 오진 않습니다. 이 차량을 컴포트하고 스포츠하고 딱 중간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컴포트 쪽에 훨씬 가까운 차량이면서 SUV 치고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핸들을 이렇게 가다가 뭐가 딱 발견해갖고 이렇게 피할 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까진 돼. 한 번까진 되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하면은 뒤가 막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차선을 쫙 바꿨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절대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까지 밟는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 진짜 좀 안 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의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만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제는 모니터가 대부분 막 10.25인치, 10.8인치 이렇게 대형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 13인치가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인치가 막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데 옛날 기존 모델 비하면 진짜 천지개벽한 거니까 하이글로스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 지문은 좀 묻겠지만 컵홀더 위치도 괜찮아요. 위치도 괜찮고 이런 포지션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딱히 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와, 자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핸들 확 꺾어볼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차량이다. 주차를 좀 세게 하려고 해도 주차하는 속도인데도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다. 파킹. 요새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차를 타다가 오랜만에 디젤 자동차를 타잖아요. 4기통보다 6기통이 더 짜증나더라고요. 정차 중에. 물론 달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지만 이게 좀 그래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완전 전기차, 내연기관을 써먹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리뷰도 오토소닉스 채널에 있으니까 투싼 일반 모델을 구매할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할지 그런 점도 잘 따져보시고요. 아니 이렇게 과격한 운전을 했는데도 연비가 리터당 13.7km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차들의 하이브리드보다는 연비가 많이 떨어져요. 걔네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연비가 잘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만약에 디젤 차를 오늘 이렇게 주행했다 그러면 13.7km보다 안 나오면 안 나올지 더 잘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랑 비교하는 차량끼리 이 개방감을 먼저 한번 이거 다 열고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옵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한데 그 가격만큼 이 뒷좌석에 탄 사람이 좀 만족할 것 같다. 근데 뒷좌석 방석이 굉장히 얇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거를 진짜 엉덩이 끝까지 이렇게 붙이고 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기본적으로 타는 시트 포지션과 키가 평균인 사람이 타는 포지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올렸을 때 시야가 이제 제가 보는 것처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페달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여성 운전자가 주행하기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투싼 하이브리드의 최대 단점이라고 치면 페달의 위치나 이런 밟는 느낌이 이렇게 좀 낮춰서 뒤로 밀고 타야지 좀 괜찮다. 이렇게 타는 사람한테는 발목이 브레이크 밟을 때 굉장히 아플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지네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